오늘은 3년 전 생식기 포진으로 시작하여 최근엔 엉덩이 포진으로 번져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73세 진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진희님은 키 155cm에 몸무게 65kg로 적당하게 근육이 붙은 체형이세요. 현재는 오랜 공무원 생활 후 은퇴한 상태로 크게 무리할 일도 신경 쓸 일도 없으시며 운동도 주 3일 아쿠아 체조며 걷기도 꾸준하게, 식사도 건강하게 소식하며 웰빙을 실현하며 살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렇게 잘 지내는데도 3년 전부터 시작된 생식기 포진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금방 발생하세요. 이게 최근엔 엉덩이 포진으로 옮겨와 이게 나을만 하면 그 옆으로 다시, 또 이게 나을만 하면 다시 또 그 옆에서 나오는 식으로 지금 몇 달째 바이러스 연고를 끊지 않고 바르고 계시고요. 제가 그런 바이러스 약은 안 드셨던 거예요? 라고 여쭈니 그게 다니는 병원에선 포진이 너무 자주 재발되니 아시클로버 연고만 초기에 잘 바르라 했다네요. 저는 알겠다며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렸어요. 정리해보면 진희님은 소화나 대변은 별 문제가 없고 수면은 갱년기부터 시작된 불면증이 퇴직 후 조금 심해져 졸피뎀을 반알 드시며 지금은 4시간 정도 주무신다 하세요. 그에 불편한 건 갱년기 이후 생긴 번혈증이 자다가 한 번씩 훅 올라오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훅 오른다 하시고요. 참고로 예전에 이석증이 심해서 치료받은 후로는 가끔 어찔하며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과식하면 속이 좀 불편하고 공복에 속쓰림이 있으시대요. 신장은 젊을 때부터도 약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며 야간에도 한두 번씩 일어나 소변을 보시고요. 하지만 진희님은 자신이 몇 가지 불편한 건 있지만 평소 음식도 운동도 정말 건강하게 잘 챙기는데 생식기 포진이 지금은 엉덩이 포진으로 옮겨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하세요.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라이신 영양제나 고함량 비타민C도 자신에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시고요. 제가 생식기 포진이 처음 발생했던 3년 전에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여쭈니 그게 크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데 3년 전 자궁 검사를 할 때 음부가 되게 쓰라렸는데 그때 이후 생식기 포진이 생겼고 이후로 계속 반복되며 지금까지 온 것 같다 하시네요. 그럼 그때 헤르페스 E형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확률도 있는 거네요. 그게 체질적으로 하체 순환이 약한 상태에서 갱년기열이 자주 오르니 바이러스가 번식할 환경이 쉽게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그럼 그때 자궁 검사 때 헤르페스 E형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네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진희님은 타고나길 소양인 체질로 하체 신장이 약하게 타거나 하체 순환이 약한 체질로 보여요. 그게 갱년기 이후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후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으로 수면의 질까지 현저히 떨어지면서 밤에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더욱 약해졌던 것 같고요. 여기에 생활하면서 생긴 과로열과 갱년기로 인한 번열감이 생식기에 차오르면서 음부나 엉덩이 아래로 열이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혈액은 하부로 약하게 흐르는 데 그곳으로 열이 차올라 음부와 엉덩이 쪽으로 습과 열이 팽창하니 그곳에 물집 같은 포진이 올라올 수밖에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는 다시 확산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진희님은 제가 젊었을 때도 하체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럼 진희님은 일상에서 생기는 과로열과 갱년기열을 잡아야 포진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라고 물어오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갱년기 열도 생활하면서 생긴 간의 열도 어느 정도는 다스려야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갱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혈허, 이걸 개선해 주는 게 더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건강한 혈액이 하부 생식기로 제대로 잘 돌게 되면 생식기 세포도 엉덩이 주변의 세포들도 더 건강해져 이젠 몸에서 생긴 과로열이나 갱년기열 정도로는 그곳의 세포를 물집처럼 부풀게 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진희님의 경우엔 특별히 몸을 무리할 일도 건강을 잘 챙기는 생활 습관에도 혈호와 갱년기열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는 단순히 소양인 체질로 신장이 약하게 타고났고 갱년기로 혈액의 질이 현저히 약해졌다라는 설명으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기에 저는 진희님의 맥박으로 그 원인을 더 알아봐야 했네요. 진희님의 맥박은 1분에 75회로 오른쪽은 열이 차올라 맥의 파동이 활하게 느껴졌으며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파동으로 약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중추축이 장애, 즉 소화기관의 정체나 오랜 채기 등으로 상부의 양기가 하부로 내려오질 못하고 하부의 기운은 상부로 오르질 못해 하부에서 정체되는 상실하워 상태로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실하워 상태는 하부, 즉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보통 사람보다 급격히 떨어져
골수가 쉽게 약해지며 상부의 양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질 못해 흉부와 머리로 열이 차 어지럽거나 불면증이 잘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니님께 물었네요. 맥박으로는 소화력이 썩 좋지 않게 느껴지는데 정말 소화가 보통이신 거예요? 라고요. 지니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제가 소식하는 스타일이라 소화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헛배가 약간 부르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은 건 오래되었어요. 속쓰림도 커피 빼곤 건강하게 먹는 편인데도 오랫동안 계속되었고요. 하세요. 이 정도면 중추 축이장애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축이장애 때문에 지니님은 체질적으로 신장과 부신이 약한 상태에서 상실 하우가 더해지며 골수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져갔고 이게 갱년기로 부신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골수가 더 약해져 혈액의 질이 현저히 문제가 되면서 생식기 포진은 아니 지금의 엉덩이 포진까지도 계속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네요. 그럼 이젠 중추 축이장애 즉 소화기관의 담적병을 해결하는 치료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쯤은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당장의 혈액을 질을 올려 하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이 바로 뒷받침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조금만 과로해도 간에 열이 차고 생식기에도 수별이 차오르므로 이를 완화해주는 약초들이 필요하네요. 그럼 근본적으로 혈액의 질을 올리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하초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들은 1차부터 넣어주냐고요? 네, 저는 지니님의 연세를 봐서 1차부터 부신의 기능을 돕는 약초들도 써드렸네요. 대신 이게 주가 아니므로 소량씩 약간 보충해준다는 느낌 정도로요. 이후 지니님은 15일 한약을 드시고 몇 달째 계속되던 포진이 그동안 한 번도 올라온 적 없었다고. 하지만 한약을 드실 때 뭔가 식도가 맺힌 느낌이 드셨다며 효과도 좋았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말씀하세요. 그런 느낌은 식도 부위에 진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렴시키는 약초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차엔 상부 진액을 보충해줄 목적으로 지모와 단삼, 구기자와 토사자 등을 더 넣어드렸네요. 왜 거민과 산수유는 하체 진액을 수렴시키기 위해 당분간은 좀 필요하거든요. 우와, 몸을 보호하는 약이 주로 처방된 것 같은데 몇 달째 계속되던 포진이 15일 한약으로 바로 고쳐졌다고? 그것도 연세가 73세나 되신 분을 하며 대단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맞아요. 아직까진 이 정도로 병이 다 치유되었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니님의 맥박이 1차 약을 드신 후 1분에 66회 정도로 예전 75에 비해 열감이 많이 완화되었고 왼쪽 맥박이 오른쪽에 3분의 1 정도로 차이가 많았던 것도 이젠 오른쪽에 70% 정도까지 차올라 있으므로 사실은 이젠 병이 치유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단언할 수 있네요. 왜 동양의학에서 병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오장육부 전체의 음양 상태를 나타내는 오른쪽과 왼쪽의 맥박이 완전한 균형을 이뤄 힘있고 탄력있게 뛰는 건데 지금 지니님의 맥박이 오른쪽과 왼쪽 모두 거의 비슷하게 평행이 되어가는 중이어서요. 참고로 오른쪽 왼쪽 맥박의 차이가 심한 경우라면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동양의학에선 음양의 균형이 현저히 깨진 그래서 몸속에서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네요. 특히 나이가 들어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위험한 상태로 여기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병을 치유할 때 오른쪽과 왼쪽의 맥박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그 맥이 막힘이 없이 건강하고 탄력있게 뛰게 되면 한약의 효과도 병의 진행도 이젠 긍정적으로 넘어갔다 평가할 수 있네요. 오늘 3년 전 생식기 포진으로 시작되어 최근엔 엉덩이 포진이 몇 달째 계속되어 고생하셨던 73세 지니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거기에 좀 어려웠지만 동양의학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맥박 상태를 보며 병이 나아지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동양의학으로 병을 고치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마음에 와닿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